요즘 따라 마음이 유난히 약해진 것 같다. 예전에는 웬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는다. 그날도 그랬다.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들으면 기운이 날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걸게. 그 말은 너무 짧고 건조했다. 나는 무심코 그래, 바쁘면 하지 말아라고 답했지만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아릿하게 시렸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예전에는 아들이 바쁘다고 말하면 그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꼭 나를 멀리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느 순간부터 내 하루는 아들에게서 오는 전화 하나의 의미가 달라졌다. 연락이 오면 살 것 같고 오지 않으면 괜히 하루가 길어지고 쓸쓸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왜 이렇게 아이에게 기대고 있을까? 그 질문이 더 서러웠다. 평생 엄마로 살아오며 늘 아들 곁에 있어 준다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아이를 붙잡고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아들은 끝내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거실 불을 끄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기다리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 말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야 했는데 괜히 마음이 무거웠다. 젊어서는 병원에 혼자 가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유 없이 서럽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다. 나 오늘 병원 가는데 혹시 시간 되면 잠깐만 볼 수 있니?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요즘 회사 너무 빡세. 오늘은 진짜 안 돼.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얼른 그래 됐다. 엄마 혼자 가면 되지라고 말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나는 그 속에서 혼자 동떨어져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묻어나오는 생각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 아이를 기다리는 걸까? 아들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나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문득 떠올랐다. 아이 열이 펄펄 끓던 밤 약도 받지 못한 채 안고 거리를 서성이며 울던 나. 사춘기 무렵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아이에게 밥이라도 먹으라며 문 앞에 조용히 국을 놓아두던 나. 그렇게 평생 아들 뒷모습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지금의 나는 그의 하루에서 잠깐의 빈틈도 차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괜히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이 내 귀에 닿는 순간 뜨거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며칠 뒤 결국 내가 가장 듣고 싶지 않던 말이 터져 나왔다.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면 내가 좀 힘들어. 그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다.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하게 깨졌다. 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엄마가 좀 그랬지.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가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내가 짐이 된 건가? 나는 엄마로서 실패한 걸까? 왜 나는 늘 혼자 이렇게 울게 되는 걸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법정 스님의 말. 기대하지 않으면 서러울 일도 없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듯 되뇌었다. 내 서러움은 기대에서 온 거였구나. 아들이 나를 챙겨주길 바랐던 마음, 내가 준 만큼 돌려받길 바랐던 마음, 내게 먼저 연락해주길 바랐던 마음. 그 모든 기대가 무너져 서러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내 마음이 서러운 건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이 깨달음은 예상보다 더 큰 울림이었다. 나는 그동안 엄마라는 이름 아래 내 감정을 묻어두고 살았다. 괜찮다. 참아야 한다. 엄마니까. 이런 말들로 나를 눌러왔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는 게 더 아프게 다가왔다. 서러움의 무게는 아들 때문만이 아니라 평생 참고 기다리고 내어주기만 했던 나 자신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에 작은 약속 하나를 새겼다.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보자.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엔 허전하고 쓸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마치 오래 흔들리던 연못 위에 물결이 잠잠해지는 것처럼. 그동안 나는 늘 아들의 안부를 먼저 걱정했다. 하지만 정작 내 감정은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보기로 했다. 아침에 꽃집에 들러 노란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다. 집에 와 꽃병에 꽂아두니 거실이 환해졌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도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지. 나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마음속 문을 열어보았다. 그동안 내가 아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도 보였다. 그러다 다시 법정 스님의 말이 떠올랐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러울 일도 없다. 이 말은 아예 기대하지 말라는 뜻처럼 들리지만 실은 기대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지 말라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천천히 결심했다. 아들에게 덜 기대하고 나에게 더 기대하자. 며칠 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왜 조용해? 어디 아파? 그 목소리가 참 오랜만에 다정하게 들렸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엄마도 이제 좀 쉬어가려고 해. 너도 내 삶 열심히 살아. 그 순간 내 마음속 서러움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다. 관계는 붙잡는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다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다. 이제 나는 아들에게 덜 기대할 것이다. 그 대신 내 삶을 스스로 채워갈 것이다. 내 감정을, 내 하루를, 내 존재를 내가 지켜낼 것이다. 서러움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서러움 덕분에 나는 새로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내 마음을 존중하는 살. 그것이 내가 얻은 가장 깊은 선물이었다. 법정 스님의 이 말은 처음에는 냉정하게 들렸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이 문장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로 스스로를 상처 주지 말라는 뜻으로 다가온다. 나는 아들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걸어놓고 있었다. 그 마음이 무너졌을 때 서러움도 함께 밀려왔다. 이 명언은 그 서러움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지 못한 탓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다. 이제 나는 안다. 기대가 줄어드는 것이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평온해진다는 것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바랐던 기대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나를 돌보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 보세요. 서러움이 올라오면 나는 내 마음을 잘 돌보고 있는가를 묻고 적어 보세요. 때로는 관계를 쉬어가는 용기가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